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 우리가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 보이시죠? 네, 네. 자, 지도에 지금 어디 나왔어요? 대전. 대전 예, 대전 나왔었죠? 자, 대전은 그 번호로 하면은 몇 번대예요? 800번, 870번부터 870, 79, 879번까지, 870번부터 879번까지 몇 개의 장소예요? 10개. 10개. 10개의 장소죠. 자, 지금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걸 배웠지만, 잠깐 대전 지역에서 배웠던 거 좀 되풀이 해보면요. 다 복습해보면, 음, 그 화폐박물관이 몇 번이었을까요? 871번. 네네.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친, 스타들이 돈을 아, 좋아해서. 예, 맞아요. 화폐박물관 그 번호가 71번이었는데 71번이 해시태그가 뭐였어요? 신일파. 네, 친일파였죠. 예, 그래서 네. 뭐 친일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은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친일파들이 화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화폐박물관에 친일파들이 간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871번을 떠올렸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성씨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뿌리공원 뿌리공원. 대전. 예, 대전 뿌리공원에 있었는데 그 뿌리공원은 그러면 몇 번이에요? 878번. 네, 878번이에요.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특별한 칠판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들 약 5천 개 이상이 되는데 그 많은 성씨들을 어마어마하게 큰 칠판에 적어 놓은 적어놨어요. 거죠. 여기서 이제 칠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칠판이 뭘까요? 성씨들을 다 넣은 그 기록한 거 우리 뭐라고 족보? 그래요? 족보. 예, 맞아요. 족보? 족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족보를 칠판에 그냥 쭉 펼쳐놨다고 생각하시면, 좀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공원은 몇 번이라고요? 878번. 878번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간에 뭐랄까, 영상물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관광 그런 효과를 노린 곳이 있어요. 그곳이 연정. 예, 은흥정걸. 은흥정이 거리였었죠. 스카이로드라고 해갖고 은행동 그 주변에 그 거리에다가 스카이로드라고 해갖고 이렇게 위에 스카이니까 낮지는 않고 높을 거예요. 스카이가 하늘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높은 지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상을 방영하는 그런 시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밤에 가면 굉장히 볼만한 그런 뭐랄까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전하면은 그런 그 야간과 관계된 뭐 이런 것이 조금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전시에서 저기 하고 있는 요즘에 또 얘기하는 축제가 뭐죠? 영시축제 영시축제. 끝났잖아요. 영식 축제라는 게 있죠. 아마 그 노래에서 그게 저기 연유가 됐는지 대전발 영시 오실 분인가? 영시50. 예, 뭐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이거를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런 그 축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동 그 은흥정이 거리라고 하는 거, 은흥정이라는 그 어원도 커다란 아름드리 은행이 이게 그 마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커다란 은행나무 그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할 때 그 은흥정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870번대에서는 그런 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880번대를 공부를 했는데, 어, 지난주 공부하면서 조금 많이, 뭐랄까, 제가 막 시간이 없어서 쫓기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지금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자, 880번대 하면은 지역으로는 어디일까요? 계룡, 논산, 금산. 네, 예, 여기 지금 있죠? 계령, 논산, 금산에서 이 세 개의 그런 그 지역을 합쳐갖고 880번대라고 하는데, 880번대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삼. 인선. 인삼, 예, 팔팔하다, 힘이 세다, 인삼, 또
인삼 말고 또 뭐가 생각날까요? 군인, 응? 군인, 네, 네, 군산. 군인이에요. 맞아요. 군인. 네, 그래서 계룡, 논산, 금산 다 그 인삼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실제로 보면은. 자, 금산 하면은 뭐 인삼의 그런 본고장이라는 거 다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금산에서 인삼이 제일 처음 그 재배되기 시작했던 곳이다 해갖고 그곳의 이름이 계산터, 뭐라 그랬어요? 계산터공원, 계삼터 공원이라고 했죠. 자, 네. 계삼터 공원. 그리고 계삼터 공원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그림은 작지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인삼이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나 하는 그런 거를 전설이 이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갖다가 병원, 어머니를 막 병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병을 이제 어떻게 해든지 어머니를 낫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고심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꿈에 이제 산신령이 내려온 거죠. 산신령이 내려와서 어디 그 절벽에 가면은 빨간 꽃이 3개 달린 것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갖다가 다려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에게 저기 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씨를 그거 받아다가 씨를 이제 뿌려서 그것이 바로 인삼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개자예요. 10개자에다가 인삼 3자. 그래서 그 씨를 뿌려갖고 이제 재배를 했더니 이 뿌리가 생긴 모양이 뭐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 그렇죠. 사람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갖고 인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삼, 계삼토 공원이 여기에 이제 인삼이 처음 그 재배가 된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잠깐 조금 더 준비된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강경독갈, 계산터공원, 나왔어요. 나왔죠? 잠깐만요. 이게 왜 잘못된 게 나왔네? 그림은 그거 해놓고, 계산터공원 맞는데, 계산도 공원 맞는데 옆에 설명이, 옆에 설명이 내가 나왔어요. 고쳤는데 안 고쳐진 게 나왔네요. 내가 활용, 고쳐야 되겠네요. 잠시만, 다른 것도 그런가. 그러네요. 소리공원하고 줄이 바뀌었다. 저게 한 것이 저장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줄이 바뀌었어요. 예, 맞아요. 그림은 맞는데, 여기 설명이 지금, 설명이 바뀌었어요. 설명이, 예. 아이고, 이거. 내가 볼 때는 괜찮았었는데, 이거 엉뚱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그 다시. 화면은 사라졌죠? 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880.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엉켰나? 계룡대는 맞아요. 예, 이거 인천까지 처음은, 가고. 예, 이제 맞는 것 같으네요. 그죠? 네.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를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갖고 막 빨리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금산 인삼이 처음 재배된 곳이 계산터다. 그래서 계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87번. 예, 87. 우리가 여기 지금 해시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살 해가지고 87 이렇게 닭강정. 관역을 적어놨죠? 핵심 키워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7 닭강정, 뭐 87 이런 걸 적어놨는데,
자, 우리가 0에서부터 99번까지 100개의 숫자에 대한 다 템플릿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87의 템플릿은 87 닭강정이라는 것을 닭강정.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87 닭강정 하면은 이거는 이게 좀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각 번호마다 뭔가를 하나 이렇게 부채물을 만들어서 이제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그 번호에 따라서는 이게 잘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기억법을 개발하신 분이 찾다 이제 이렇게 매칭하기가 어려우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발견한 것이 이제 87 닭강정이라는 그 브랜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7번 하면 항상 그 닭강정을 거기다 이제 매칭시켜갖고 우리가 장수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또 그냥 잘 기억이 안 되니까 거기 같이 공부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그때 87번을 외우기 어렵다, 기억하기 어렵다 그래갖고 87에다가 절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87번 하면은 저를 이렇게 떠올리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기억을 잘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87 닭강정이 된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어쨌든 저하고도 조금 이미지가 맞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87 닭강정 하면은 항상 저를 이렇게 떠올려요. 거기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저도 이제 은연중에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내 번호다. 나를 뜻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음, 야, 닭강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닭하고 인삼하고는 조금 많이 관계 있죠. 네. 보시면 이게 삼계탕이라든지 뭐 삼계탕.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 닭하고 인삼하고 그런 것을 조금 연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엮어봤어요. 그래서, 네. 87 닭강정이 인삼하고 그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그 지역의 번호를 기억할 때 이제 그렇게도 또 해서 더 이렇게 잘 익히게 됐어요. 그래서 87번, 887번 하면은 인삼이 처음 재배됐던 그런 전설과 관계된 개삼터 공원이라는 것을 이제 또 이제 제가 기억하게 됐거든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산신령이 나타나서 관음봉 암벽에 가면 붉은 열매 3개 달린 뿔이 있다. 그 뿌리를 다려서 어머니에게 드리면 병이 곧 나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성씨가 강씨인가 봐요. 이 강처사가 그 뿌리를 이제 심어가지고 그 씨앗을 받아서 뿌렸는데 뿌리 모양이 사람처럼 비슷해서 인삼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실제로 금산 그 초입에 금산 막 들어가면 그 시내에 커다란 그 인삼 뿌리 모양, 그러니까 인삼 네, 그 있어요. 모양이 그 조형물 네. 있죠. 근데 그 네. 인삼이 생긴 모양이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섬뜩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림 봤을 때. 그래서 이 계삼터 공원이 그런 그 전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계삼터 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서 이제 매년 금산에 그 축제를 해마다 열리잖아요. 금산 네. 인삼 축제를 하잖아요. 그 인삼 축제를 할 때 여기를 시발로 해서 이렇게 제를 드리고 아마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작한 게 몇 년일까요?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 번호를 기억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시작한 것도 금산군에서 1987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87이 지금 같이 중복이 네. 되죠. 예. 그래서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87년에 이 계삼터 공원을 막 조성하고 다시 이렇게 만들고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을까요? 30. 36년? 예, 네. 36년 뭐 거의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년에 이 행사를 했나 그거는 기억 안 해도 좋지만 여기가 우리가 번호를 치자면은 87번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산 인삼관이네요. 금산 인삼관이 그 고속도로 변에 있어요. 그 도로변에 네. 이 인삼에 관한 모든 것을 전시해 놓은 그런
말하자면 박물관이죠, 뭐. 그래서 음, 모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삼 종합 전시관이다. 근데 얘가 공교롭게도 그런 고속도로 그 도로변에 있거든요. 휴게소. 그래서 휴게소 한편에 이렇게 마련해서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이름이 뭐냐? 88고속도로, 88고속도로. 88고속도로. 예, 좀 연상이 될까요? 88. 네. 88번. 예, 그렇게 해서 여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이네요. 네, 여기 9자만 적혀 있지만 사실 앞에 8이 있는 거고 또 100단위 자리로 8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889번이에요. 89번. 예, 89는 우리가 발음을 하면 89지만 또 뭐예요? 89 이렇게 할 수 아, 있고 9, 89하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4, 9. 49, 8949. 그러면 자꾸 8949 하면 결국에 떠올리는 게 시장. 뭐예요? 시장이죠. 시장. 시장에 갈 9. 때 우리가 장바구니. 장바구니를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바구니 할 때도 바구, 89에서 발음을 아주 부드럽게 아, 계속 하면 바구까지 되겠죠. 그래서 바구니 막 같이 또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금산에서 이렇게 팔구사고 여러 가지 장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를 팔구사고 한 그런 곳은 아니고 예전에 그 나라가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고자 임진왜란 때이겠죠. 그때 이제 의병장과 그 학도병들이 있죠. 의병들이 여기 일어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런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때 숨진 사람들이 그 700여 명 된다거든요. 그래서 그 700여 명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한 그런 곳이 바로 700의 총이다. 그런 얘기. 이 총자가 뭐라고 했어요? 무덤이라는 아, 뜻이라고 했죠, 묘. 무덤. 총칼 싸움하는 그 총이 아니고 무덤 총자예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고군벽화에 보면은 장군총, 뭐 쌍용총, 뭐 이런 총자가 들어간 게 많이 있죠. 그 총자가 바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700의 총 여기 써 있네요, 한자로. 네. 비탄금자, 매산자, 음, 일곱칠자, 백백자, 음, 불을 위자. 음, 여기 무덤 총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음. 흑토자에다가 네, 이렇게 찍고 이런 잘 표시 집값. 저기 집가자랑 비슷하지만 집가자는 아니죠. 네. 어쨌든 예, 이런 그 흑토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그 의병장 조원 선생과 그 다음에 승장.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승려이겠죠. 의승장 했으니까. 그래서 의승장 영규대사가 이끄는 700여 명이 그 의병이 강토를 지키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혼들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만드는 것이 바로 700의 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880번부터 889번까지예요. 자, 880번은 제일 처음 시작인데 어디였을까요? 계룡대. 네네. 네. 880번. 880번에 누가 왔어요? 신승겸 장군. 신승영 장군. 신승견 장군이 왔을까요? 네, 신승견 장군으로 연상할 수 있겠죠. 거기는 우리가 해시태그로 생각한다면 팔공산 주민과 팔령, 팔영산 주민들이 화령. 중, 예, 팔공산이 이제 대구에 있는 그런 산이었잖아요. 네. 팔공산과 팔영산에 사는 팔령산. 주민들이 이제 계룡대에 이제 그 견학을 갔다 뭐 하여튼 이렇게 온 거죠. 계룡대. 자, 전화가 왔다. 계룡대 하면은 어떤 곳이에요? 군인들이 육군본부들 네네. 3. 계룡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본부, 국내 해군본부, 육군본부, 공군본부가 존재하는 공군본부. 통합기지. 그러니까 육해공 3군이 한꺼번에 있는 여기 장소가 바로 계룡대예요. 예, 서울에 원래 있었던 거죠. 각 내려왔어. 군부들이 그런 것을 이제 계룡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군의 연계 및 지휘 통합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룡대로 이전을 한 거예요. 이게 딴 데도 아니고 이제 이 계룡으로 옮긴 그런 연유가 다 있을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을 옮기면서 뭐 풍수지리 그런 것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3군이 그 종합 통합 기지가 계룡대에 이렇게 위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런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아마 여기에 정했을 것 같아요. 자, 계룡대도 하여튼 군인과 연관돼 있고 힘과 무력과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죠. 인삼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볼 때, 자, 또 연상되는 곳이 여기 보면 이게 881번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이 말을 타고 있는 장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계백장. 계백장군이에요. 계백장군. 예. 계백장군이고 여기 이 지금 커다란 그 뭐 이렇게 탑같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탑정호 앞에 있는 큰 그 탑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그 호수인데 굉장히 호수가 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데 계백장군도 계자가 들어갔네요. 그죠? 여기. 그래서 백제 마지막에 이제 신라하고 싸움에서 이 계백장군이 다 이겼는데 5번 싸우는데 4번을 이겼는데 마지막 한 번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계백장군이 망한 것도 보면은 그 신라가 그냥 같이 만약 백제하고 신라하고 그냥 1대1로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신라가 어떻게 당나라하고 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 이것을 결성해가지고 백제를 갖다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그 계백장군이 그런 그 용감함 이런 것들을 뭐랄까 보기 위해서 어디에서 누가 온 거예요? 파리에서. 네, 파리에서 그 파리 사람들이 에펠탑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펠탑을 딱 하나 갖다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계백장군 항산벌은 몇 번이다? 882번. 882번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진도가 계속 또 늦어져 가지고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하는 890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안 열렸어. 됐다. 890번 열렸죠? 예, 예. 자, 890번은 어딜까요? 이어. 부여에 해당이 되죠? 네. 자꾸 지도를 봐가면서 해야 공부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도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여기였었죠? 계룡, 네. 논산, 논산, 금산. 금산 이렇게 3군데를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3군데가 번호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였어요? 880번부터 889번까지. 근데 얘네들 3개의 특징이 보면은 거의 군인과 힘과 뭐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금산에는 인삼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700의총 같은 게 있었고 논산에는 계룡대라든지 국방대학이라든지 또 뭐야 또 뭐가 있었죠? 계룡시청. 계룡대, 국방대 또 뭐가 있었나? 이거 육군 훈련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네. 그죠? 네. 계룡시는 뭐 말 그대로 계룡대가 있었고 황산벌도 여기 논산에 있었고 이것도 무력과 관계된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부여가 남았어요. 우리가 여기 공주 세종부터 시작했고 쭉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와서 여기 홍성 청양 50번 여기 고령 서천이 60번 그 다음에 이제 대전으로 와서 여기가 870번대 그 다음에 계룡 논산 군산이 880번대 그리고 마지막 부여가 890번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800번부터 899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해야 될 때가 899번인 거예요. 90번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여구는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면은, 좀 내륙에 해당이 되죠. 내륙. 네. 890번, 또 어떨까요? 그래서, 자, 890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앞에 팔자는 백단인 자리는 이거 우리가 충남 지역이라는 거, 이제 기억하고 여기 90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90의 해시태그는 뭐냐면, 여기 9공탄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우리 19공탄 기억나세요? 네. 저기 연탄, 예전에 우리가 그 겨울철에 많이 썼던, 겨울철뿐만 아니라 뭐 1년 내에 썼겠죠. 예전에는 그 에너지원으로 많이 썼던 게 그 연탄이잖아요. 근데 연탄에 이제 그냥 이렇게 까만 그 석탄을 갖다 뭉쳐서 썼었는데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쓴 것이 이제 구공탄이 된 거죠. 근데 그 구멍을 냈는데 그 구멍이 개수가 9개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19공탄까지, 우리는 19공탄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9공탄이에요. 자, 9공탄은 몇 대 쓸까요? 국내선 항공청사에 예, 예, 그런데 그 9공탄을 몇 대 쓸까요? 추우니까 뗐겠죠, 그죠? 난방하느라고. 지금이니까 뭐 석유로, 보일러, 이렇게 전기로 뭐 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 뭐야, 수위, 또 에너지원으로 쓴 게 바로 뭐예요? 석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석탄, 구공탄. 그래서, 지금도 조금 뭐 한 곳에 가면은 그 연탄으로 난방하는 지역 있잖아요. 네. 뭐 상가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구공탄은 바로 그런 의미를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따뜻하게 데운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여기 지금 부여에서 구공탄을 뗐던 곳이 어디냐면 신동엽 문학관이에요. 신동엽이라는 분은 시인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뭐랄까 저항시인으로 유명한데, 이분은 그 59년에 등단을 해갖고 활동을 한 10년 하다가 39세에 유조를 했대요.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그 업적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그 시를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여에 가면 그 부여 관북리인가? 하여튼 그 부여 중심지에 이 신동엽 문학관이 있는데, 이 분이 그런 그 여러 가지를 업적들을 기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학관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도 굉장히 이게 잘 지어져 갖고 건축 학도들도 여기 와서 이것들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시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학관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시를 쓰면서 아마 좀 추웠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구공탄을 피웠어요. 자, 여기 그 지역이, 그 장소가 몇 번이라고요? 8번. 800? 90번. 890번. 예, 예, 90번. 90, 이걸 생각하세요. 신동엽 그 시인이 시 쓰면서 좀 추워가지고 거기에 구공탄을 피운 거예요. 방에.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좀 끌어온 거예요. 자, 신동엽 문학관은 890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91번이에요. 여기 일자 하나만 써있지만 부여니까 앞에 90대로 시작하겠고, 충남 대전인가 800이겠죠. 그래서 891번이에요. 자, 여기 이 해시태그 91의 해시태그는 91, 91 해갖고 이것도 또한 참 그 템플릿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 기억법 이 개발한 분이.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그런 그뭐 동화 같은 그런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90일쯤 나무집이었대요. 그래서 90일쯤 나무집을 찾아보니까 그 호주의 뭐 동화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는데 책이 좀 아이들이 흥미롭게 호기심 있게 쓴 거예요. 13층부터 시작해갖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는
끝부분에 가서는 항상 13층씩 또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91층 나머지 했으니까 13층을 몇 번 지었겠어요? 7번 정도 지었겠죠. 13층씩 쭉 올라가니까. 그렇죠? 13 곱하기 7 하면은 어떻게 돼요? 91이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 책을 만들어 나간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그냥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91의 해시태그는 그 91층 나무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제, 여기 부여에서는 어디가 그러냐면 백제 문화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조성한 곳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국책 사업을 한 거예요. 보면은. 이게 백제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24년간 조성을 했다고 해요. 93년부터 2017년까지. 그래서 백제 그 개국 초기에 그 성에 웅장한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녹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종합적인 그런 그 그럴까, 문화공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백제 문화단지라는 말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조성을 하고 관광사업을 벌였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학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4년제 국립대학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 이런 학교들이 교육부 주관인데 요 대학은 좀 특수대학이에요. 그래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여기 대자를 빠뜨렸는데 여기 학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4년제 대학으로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것들, 우리 그 고유의 그런 역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 대학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곳이에요. 저도 여기 가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었는데 그 지은 그 건물들이 아주 높아가지고 어디까지 지은 거예요? 91층. 그렇죠. 91층까지. 실제는 91층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를 좀 기억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보강을 해야 되겠어요. 이전에 880번 대가 조금 부족해서 오늘 그쪽을 복습하다 보니까 진도는 많이 못 나갔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를 좀 봐주시면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될 거예요. 블로그도 보시고 또 유튜브도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그것도 보시고 해서 이렇게 좀 보강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